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번화가 가보면 상가 공실이 넘쳐나고 있는데 정말 엄청나요. 그리고 희망퇴직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라는 영상의 단일 댓글입니다. 뭐 각 도시마다 번화가는 다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유튜브 인기 많은 게 뭐냐면 그런 번화가가 몰락하는 거 많이 보이죠. 몰락하는 거. 뭐 다른 것도 보여줍니다. 뭐 혁신도시 아니면 이제 뭐 그런 신도시가 이제 쇠락하는 거, 잘 안 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근데 그런 것보다 이제 더 자주 보이는 게 한때 잘 나갔던 그런 번화가의 몰락이에요. 이게 뭐 특정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전국이 전방위적으로 몰락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이라고 해서 예외 아닙니다. 뭐 서울보다 지방이 좀 더 좀 세게 오고 있긴 한데 점점 그 과거의 번화가의 모습을 좀 잃어가고 있죠. 과거의 번화가의 모습은 뭐냐? 일단 사람들이 받을 틈이 없고 장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이제 이것저것 많이 사면서 쇼핑을 많이 하고 구경할 게 많았고 볼거리가 많았고 이게 과거의 번화가의 모습인데 지금은 어떠냐면 주말에만 사람이 많고 평일엔 한산하고 그리고 사람들만 많이 돌아다닐 뿐 장사는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니까 점점 이제 점점 옛 모습 잃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화가가 점점 버티지 못하는 거죠. 없어지는 것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 없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용산 전자상가. 한때 그런 이제 IT의 메카라 불렸던 곳인데 거기 이제 완전히 없어졌죠. 완전히. 저도 예전에 한번 가본 기억은 있는데 어, 예전에 갔거든요. 아주 예전에요. 2012년도, 13년도. 그때는 완전 쇠락하진 않았어. 이미지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인데 약간 서울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좀 옛날 느낌 났었나? 예, 옛날 건물이죠, 거기가. 용산 전자상가. 가보면 뭔가 빽빽하긴 한데 좀 뭔가 깔끔하진 않아. 복잡한 것도 있고. 예. 이제 거기가 완전히 없어지죠. 음. 사실 거기만의 문제는 아니긴 한데. 그럼 왜 이런 번화가가 쇠락하는 걸까? 안 좋아지는 걸까? 일단 문제가 뭐냐면 일단 젊은 사람들은 그런 번화가에 대한 어떤 로망이 없어요. 로망이 없어.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노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 보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게임하고 뭐 밖에서 노는 것도 좋아하지만 뭐 집안에서 노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굳이 번화가를 갈 필요가 없는 게 옛날에는 왜 갔었냐면요.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런 번화가에 갔던 이유가 시내 안 가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었어요. 할 게. 시내에 다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집에 컴퓨터도 안 되지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게임도 없죠. 인터넷도 안 되고 즐길거리가 많이 없었어.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시내를 많이 갔어요. 할 게 없으니까. 집에 혼자서 하기엔 뭐 시간도 안 가고 따분하고 그러니까 주말 있으면 적적하잖아요. 그 친구끼리 이제 모아가지고 같이 갔죠. 혼자 가는 것보다는. 그 시내 같은 경우는 혼자 안 갑니다. 옛날에는. 다 같이 가요. 왜냐하면 약간 좀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어딜 가든. 혼자 가면 왠지 이상한 사람들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삥 뜯기고 나쁜 사람 만날까봐. 그래서 일부러 친구들끼리 한 4, 5명이 뭉쳐서 많이 갔습니다. 어릴 때. 아니면 뭐 또 물건 살 때 바가지 씌일까봐. 네. 그래서 혼자 안 갔습니다. 친구끼리 데리고 와가지고, 뭐 그거는 그랬어요. 야, 친구가 이제, 야, 나 CGP 살려고 하는데 같이 안 갈래? 내가 떡볶이하고 뭐 사줄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 구경도 할 겸. 얘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니까. 그럴 때 말고 잘 안 가요. 네. 약간 혼자 가면 좀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어. 근데 지금은 혼자서 많이 가죠. 혼자서. 왜냐, 그런 잡상인들, 이 호객행위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건 좀 좋아진 것 같아. 옛날에는 그 노점상도 많았고, 골목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약간 좀 강매한 사람도 많았거든요. 안 사가면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 쫄딱 망했죠. 예, 지금은 깔끔해졌습니다. 지금 노점 많은 사람도 없고, 보통 이 번화가로 하면 시그니처가 뭐냐면 그 중간에 가로지는 노점이 많았죠. 서울도 그랬고. 근데 그런 노점이 다 없어지고, 이제 그런 불법 영업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하니까 굉장히 쾌적해지긴 했어. 대신에 옛날처럼 번성하긴 되죠. 옛날처럼.
그래서 한때 잘 나갔던 번화가가 과거의 명성을 찾는 것은 좀 어려울 거라 봅니다. 이미 젊은 사람들은 이미 많이 변했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은 돈이 많이 없어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실속을 따집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런 번화가 길거리는 실속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서울에도 번화가 엄청 많이 있잖아. 서울에 보면 이제 뭐 홍대, 이대, 신촌, 뭐 강남, 성수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그런데 길거리 중에서, 그런데 이제 길거리 가보면 이제 음식점도 있고 옷가게 있는데 싼 데 있습니까? 가성비 좋은 데 있나요?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웬만하면 없을 겁니다. 다 비싸요. 그런 상권이 형성된 것은 다 비쌉니다. 음식값 비싸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 돈이 없어요. 그 뭐 핫플레스 지나다닌다고 다 돈 많으니까 지나다니는 게 아니라 뭐 가난한 청년들도 많이 지나다닐 거 아니야. 근데 돈이 없어요. 서울은 또 음식값 더 비쌀 거 아니야. 서울은 김밥 한 점이 지금 뭐 4조 5백 5천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것도 비싸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밥이 비싸면 거기 파는 고기나 술값도 더 비쌀 거 아니야.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저 강남이나 홍대 같은 데는 소주 한 병에 6,000원? 맥주 한 병에 6,000원, 7,000원 받는다 하더라고요. 비싸죠, 여러분. 똑같은 소주 맥주인데 왜 거기만 더 비싸게 팔까? 간단합니다. 거기가 권리금하고 월세가 비싸기 때문에 싸게 팔아가지고 타산이 안 남아요. 절대로 안 남아. 그러니까 거기 이제 권리금 비싼 거 내고 그리고 이제 월세 감당하려면 일정 가격 유지할 수밖에 없어.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비싸면 안 먹어요. 알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장소라더라도 비싸면 안 먹어. 그만큼 가격이 예민합니다. 더 싼 데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 많은 자영업이 뭐냐면 저가 맥주, 예, 저가 뷔페, 예, 저가 무한리필 이런 게 인기 많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비싸게 팔면 정말 엄청나게 맛이 있는 그런 음식점 아닌 이상은 사람들이 몰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대구 동성로 같은 데 가더라도 싼 곳만 인기 많지 비싼 곳은 다 망했어요. 오마카세 다 망했잖아. 한때 인기 많았던 거 오마카세 같은 것도 귀신같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냥 싸게 먹을 수 있는 분식이나 김밥집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먹는 호떡 이런 게 인기 많아요. 가격이 크게 부담이 없는 거. 그 비싸지 않은 거. 지금 비싸게 팔면 사람들이 안 갑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상인들도. 그래서 박리라면으로 가는 거죠, 박리라면.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온라인 다 사다 보니까 뭐 신발 그리고 의류 뭐 액세서리 이런 것도 온라인으로 사니까 네. 굳이 오프라인 가가지고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번화가가 어떻게 보면 예전 같은 모습을 이제 못 찾는 걸 수 있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에서 일했습니다. 제품 수의사에서 일해보고 마지막은 PC 판매점에서 일하고 떠났는데 강매하거나 바가지 씌우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손님들이 이미 가격을 다 알고 오거든요. 다나와에서 이미 견적서 프린트해서 들고 와요. 부품당 가격을 알고 와서 견적을 내면 저도 가격을 적어서 드리면 보통 비슷하거나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차이 나더군요. 그 당시 부품당 마진이 1,000원, 부품 마진으로만 만에서 13,000 정도. 그래야 다나와하고 얼추 비슷하거나 만원 정도 비쌌습니다. 그거 수긍하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마저도 마진 깎아서 판매한 적도 있네요. 그러다가 한 해가 지날수록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더군요. 예를 들어 올해 10명이 지나가면 다음에는 7명, 그 다음에는 4명, 그 다음에는 2명, 마지막은 0명. 진짜로 사람이 안 옵니다. 매장 근처에 온라인 판매점 있는데 택배는 정말 많이 나가는데 오는 손님은 없으니 오프라인 매장 운영하는 것은 버티기 힘들어지더군요. 라고 적어줬습니다. 저도 이 말 궁금한 게 뭐냐면 저도 컴퓨터를 오래 맞췄거든요. 오프라인 매장 가서 컴퓨터 고장 나가지고 저도 가보니까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견적 맞추고 바로 그냥 맞춰달라고 하면 그냥 그 즉석에서 집까지 배송해 줍니다. 예. 옛날처럼 막 완성품된 거를 팔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다나 보면서 견적을 맞춰요. 옛날처럼 바가지 못 씌워요. 물론 바가지 씌운 것도 있긴 하지만 옛날처럼 못하죠. 왜냐하면
그럼 바가지 씌웠다 걸려버리면 요즘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알리지 않습니까? 이거 알려지면 일 못할 텐데. 밥집 끊기지 않습니까? 2007년이면 이제 가정용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는 시대입니다. 2007년부터 컴퓨터 가격이 좀 싸지기 시작하고 인터넷 광년이 각 가정마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이제 그런 고세한 게임을 즐기기 시작하는 세대가 2007년 이후죠. 그러면 PC방이 좀 약간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고, 그 전까지는 PC방으로 갔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컴퓨터가 PC방이 더 나왔으니까. 인터넷도 PC방이 더 나왔고. 근데 이제 시대가 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 알아보고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견적을 다 알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게스트를 못 부리는 거죠. 옛날처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웬만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오프라인에 가는 이유는 온라인보다 더 싸게 살려고 가는 건데, 온라인 더 쌀 것 같으면 굳이 뭐하러 그 시간 써가면서 구매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오프라인으로 가면 온라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온라인보다 좋은 게 없어. 그러면 웬만하면 온라인 사겠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프라인 방문이 주는 거고요. 요즘에는 괜히 돈 좀 더 벌겠다고 구라치면 골로 간 세상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좀 바가지 씌우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이런 거 바가지 씌웠다고 공론화 시켜버리면 사람들이 안 가기 때문에, 내가 몇만 원 더 벌자고 바가지 씌웠다가 그게 공론화 돼버리면 그때부터 그냥 밥줄이 끊겨버립니다. 한번 신뢰를 잃어버리면 다시 복구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요즘엔 그렇게 못하죠,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번화가가 예전처럼 번성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소위 잘 나가는 몇 개를 제외하고는. 예. 이것도 뭐 시대의 흐름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런 상가 공시 같은 문제는 더 심해질 겁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